방법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는 그런 IT들을 이용한 그 기술들이 이건희 씨 그쪽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기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원리는 간단한데 GPS와 또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쓰면은 그것이 어디에 섰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에 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녹화된 혹은 녹음된 파일들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앱이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상용화될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야외에서 GPS를 이용할 때 미국의 GPS라고 그러는 것은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들을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 위치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원래 GPS라는 것은 그 오차가 몇 센치에 불과합니다. GPS의 오차는 몇 센치에 불과한데 그것이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반인들한테 몇 센티까지 이렇게 그 아주 정확한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오히려 미국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GPS의 현재 미국에서 GPS라는 것은 그런 오차를 일부러 많이 두는 거예요. 10m, 20m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냥 노멀하게 사용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무슨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10m 틀렸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음 그 시그널에서 혹은 다음 골목길에서 라이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 내비게이션 상에 5m가 틀렸다 10m가 틀렸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방해 전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GPS가 가장 그 보편적인 거였지만 각 나라별로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자체 위성들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그 EU에서 발사한 그것들을 사용하는 갈릴레오인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자체에서 그 GPS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한국은 아직 없지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 것을 잘 이용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일반인들한테 오픈하는 자료가 오차가 1m 이내예요. 그것들을 오픈하기 때문에 GPS에서도 그것을 뭐 10m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차를 굉장히 줄여서 발표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전에 세계에서 제가 골프 거리 측정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인 건 아시죠? 아시는 분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설마 나를 가르치는 뭐 저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그런 거 세계에서 뭐 제일 뭐 처음으로 했다는 것들이 사실일까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좀 벌었던 건 찬송가 자동 반주기밖에 없고요. 찬송가 자동 반주기는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근데 나머지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망한 것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 거리 측정기를 만들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GPS 오차였어요. 저는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핸디 제로였습니다. 지금 나가서 쳐도 아무리 못 쳐도 싱글은 못 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건방지죠. 평생을 쳐도 싱글을 못 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제 옛날에 그 뭐 언더 많이 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거리 측정기를 만들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거리의 오차였어요. 만약에 그 GPS의 오차가 10m 이상 난다 그 거리 측정기가 그러면 그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요.
10m라 그러면 10야드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때 골프 클럽의 한 클럽 차이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한 클럽 차이의 그건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30야드 남은 거리에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얘가 40야드라고 하면 홀 지나갈 거 아니에요, 10야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서 그 당시에는 특별한 방법들을 써서 그 오차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그 GPS의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아까 같이 어떤 나무에 딱 쓰면은 그 나무인지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오차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해설을 쫙 해서 해줄 수 있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던 뭐 제너럴 셔먼 그런 나무에 가면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틀려도 그 나무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이 나무의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나라 말로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려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일부러 그 표지판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야 저기 이 제너럴 셔먼이 이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굵은 나무래 뭐 첫 번째 나무는 뭐 저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거기에 있대 뭐 이런 얘기 안 들으셔도 안 보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또 영어를 또 잘 읽으시는 분들만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그 나무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나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얘기 또 뭐 얼마나 됐고 몇 년이나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되겠죠.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지자체별로 그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음식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하다못해 뭐 무슨 통행료도 있을 거고 입장료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갔다 온 그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다가 GPS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요. 오히려 막 유명한 관광지, 사람 많이 미어 터지는 그런 데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불편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란 배려라는 것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 길들이거든요. 아직도 그거는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기에는 편한 길들인데 거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휠체어를 밀고 가려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거의 뭐 들고 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돌아가신 외숙모를 모시고 제가 그 설악산에를 갔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한 번도 어디를 가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설악산을 갔더니 그 당시에 권금성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는 기억하시죠? 권금성까지 그 케이블카 타고 가는 그 길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리 그 노인네 모시고 권금성 갔다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때까지 그런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에 거기를 가서 보니까 만 65 청령포라는데요. 그 단종이 그 유배됐다가 사망한 곳 거기를 가니까 만 65세 이상은 1,000원을 받더라고요. 1,000원을. 그리고 일반인들은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배도 타고 또 거기서 그 소나무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3,000원 냈습니다. 3,000원 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65세인데 미국식으로 따져서 3,000원 냈습니다. 근데 3,000원을 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렇게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데 가서 또 돈 다 내지 마시고 1,000원만 내시면 그런 그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그 경로 우대라는 것은 경로라는 말은 65세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면 그게 또 70세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65세면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스라생에서 한 4개를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지금 현재 오전 7시 12분인데 오후 2시부터 또 한 3시간가량 또 다른 그 선교 모임, 그 성경 암송하는 그 모임의 리더들을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닌데 그래도 그 강의는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 쓰네요. 이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공유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공부에서 첫 번째 내용은요. 좀 더 어떤 게 문제나 보기 좋은 문서 만들기였습니다. 보기 좋은 문서 만들기 71호 스라생 71호 보기 좋은 문서 만들기.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을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제가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그 문서들을요. 참 안타깝습니다. 강의를 해서 불편함을 본인도 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안 배웠으면 몰라도 배웠으면 한 번쯤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적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를 만드는 도구를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문서를 만드는 도구 자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어 글을 써가지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카카오톡에다 글을 써서 하면은 그냥 카카오톡이 쭉 보기 좋게 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로 이제 그 보기 좋은 글씨의 그 크기로 변환돼서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문서는 다 컴퓨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만드는 게 이제 이 아래 한글 여기에는 제가 해볼까요? 이 아래 한글이거나 그렇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서 하죠.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서 만들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글자의 폰트를 우리들이 글자 폰트를 폰트 크기를 보통 기본은 10이에요. 이 10이에요. 잘 안 보이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10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뭐 11 혹은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그 12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12로 글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한 화면에 그 많은 것들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 이 글자의 이 좌우 폭이 굉장히 그 여러 글자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작아서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슬기로운 IT 생활 이 얘기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문서의 편집 용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편집 용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쪽은 제가 5를 했습니다. 5mm라는 저걸 줬고 머리말은 아예 없앴습니다. 그렇죠? 제로죠. 제로. 머리말은. 마찬가지로 꼬리말도 여기 보면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5mm로 고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아래쪽 좌우 쪽은 30으로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을 다 줄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도 보면은 8mm로 오른쪽도 8mm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위아래 요 마진들이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작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용도가 프린트를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출력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출력을 하면 여기에 뭐 펀치도 할 수 있고요.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진들을 많이 줘서 원래의 문서의 저것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못 그리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아니죠, 훨씬. 예,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한정을 해놨던 것을 제가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좌우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짝 붙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세요. 제가 사용자 정의를 해가지고 이 용지의 저것을 저는 뭘로 만든 거냐면요. 이 A4를 리거를 반으로 한 거. 그러니까 A4를 반으로 한 것이 A5라는 거거든요. 거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길이는 아래 길이를 더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거 고치지 않으려면 리걸로 하세요. 리걸은 길잖아요. 길고 이제 리걸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글자의 폰트를 굉장히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글자의 폰트를. 만약에 이것들 여러분들이 레러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글자 폰트의 크기를 44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레러로 만들었을 때. 근데 리걸하고 레러하고 리걸은 가로는 같죠. 세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러나 리걸로 했을 경우에는 글자 폰트를 뭐 44, 뭐 45, 46 이 정도로 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슬라생처럼 보기에 좋은 그런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알아서 보라고 하니까 화면을 이렇게 줌 손가락으로 pinch로 인 아웃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몇 줄 보다가 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는 걸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이렇게 끝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컴퓨터를 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즘 뭐 컴퓨터로 누가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전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건 워드의 기본 지금 문서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레이아웃을 보면 워드를 열어서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만큼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만큼 여기서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을. 그렇죠? 여기서부터 글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을. 그런 좌우 지금 이만큼 이쪽에 이만큼을 지금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만큼은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기다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낭비죠. 이걸 갖다가 넓게 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뭐 인쇄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이 워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레이아웃에 들어가시면 이 용지의 여백이에요. 이 여백을 여러분들이 줄이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줄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지금 상태와 내가 이것을 좁게 네로우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글씨를 쓰게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로우로 하셔도 되고요. 네로우보다도 더 네로우 하시면 위아래가 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래도 여기 첫 한 페이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페이지로 스마트폰에 갔을 때 그 아래하고 또 그 다음에 위하고 해서 공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페이지 설정을 하실 때 이 위아래는 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것들은 스마트폰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려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칸이 이렇게 넓어지면 빈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할 때 글자 폰트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이 여기 10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레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뭐 48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글씨를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렇죠? 많이 쓸 수는 없지만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글자가 그런 것들이 글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맞게 글자의 그 폰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라이를 해보세요. 뭐 40으로 해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30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했던 아까 그 아래 한글로 했을 경우에는 아래 한글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 사이즈를 A5로 해서 그거를 길게 만든 거고 제 나름대로 그래서 폰트를 저는 22폰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거를 한번 워드로 해볼까요? 그럼 어느 정도의 폰트를 써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워드에서 똑같은 저걸로 해서 22로 하셔도 되겠네요. 이걸 조금 더 올려서 24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좌우 이 마진을 줄이고 그다음에 글자를 크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워드 파일이나 혹은 그 워드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로 저장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이 내용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보지를 못해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워드에 보면은 어도비 PDF로 저장하는 게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이것을 PDF 그래픽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픽 파일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파일들을 저장을 할 때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보면 PDF로 저장하기가 있거든요. PDF로 저장하기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면은 그 확장자를 아래 한글이 아니라 여기서 그 JPG 이거 그래픽 파일이죠. JPG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 파일에 그래픽 파일들이 나오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페이지별로 그래픽으로 JPG 파일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 파일들을 쭉 보내주면은 그 슬라생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따라 떨어져 있는 건데 저는 이 파일들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그대로 올리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올리나.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릴 거예요, 제가. 새로운 여기에다가 지금 포스팅을 할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제목을 쓰고 여기에 내용을 이제 뭐 쓰겠죠. 그래 놓고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까 해당되는 게 만약에 웹스토어 활용하기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 1번서부터 제일 끝에 지금 사진이 10번까지네요. 그럼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선택하려면 한 장 한 장 또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1번부터 끝에까지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끝에를 누르시면 1번부터 마지막 그 10번까지가 그 설정이 되는 거예요.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돼요. Shift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마지막 거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얘가 1번서부터 페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지울 거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점 3개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URL 복사가 있죠? 이 URL을 복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슬라생 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제가 제 카톡에다가 올려봅시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전송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슬라생 보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제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은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아이,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자료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처럼 이 안에 수백 개의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이거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또 특강 같은 데도 강의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아직도 뭐 홈페이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제 사역의 모든 것은 이 카카오톡 채널 재밌는 IT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이게 보물창고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으려고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뭔가 프리젠테이션도 하셔야 되고 비즈니스에서 또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닥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생각은 거기에 짧게 이제 저한테 뭐 글을 써서 보내셨는데 그분의 생각은 아주 속성으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비디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원제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슬라생은 이렇게 뒤져보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회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그걸 가르칠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딱 저기에 맞는 구미에 여러분들이 필요해 지금 딱 맞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개인 교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근데 그것도 개인 교습을 해서 만약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로 대부분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강의한 그 유튜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수천 개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강의한 건.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게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1시간 만에 배울 수도 있지만 100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깊이 있게 다루고 뭐 한다 그러면 100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수준으로 거기서 유튜브 가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슬라생이나 아니면 회원제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특별하게 특강 같은 걸 제가 한다든가 하면 그때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이라는 게 이렇게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그 키보드의 그 키보드를 다 아세요? 다까지는 필요 없어도 제가 컨트롤 C를 누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컨트롤 C를 왜?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C를 CTRL 플러스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이분은 컨트롤 C를 동시에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랬더니 어떤 때는 C가 먼저 눌러지고 컨트롤이 늦게 눌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C라고만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 딴은 복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붙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같은 키는 그걸 먼저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컨트롤 C라든가 컨트롤 B라든가 컨트롤 뭐 G라든가 컨트롤 A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C는 어떤 때는 sometime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해도 그냥 될 때가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마는데 한 번도 키보드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키보드에 대해서. 컨트롤 키는 뭐고 알트 키는 뭐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락 키들도 여러 개가 있고 뭐 하는데 이 키와 이 키를 뭐를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했는데 지금 컴퓨터를 20년 사용해 왔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키보드 사용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배워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저 사람 그 키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이럴까 봐. 사실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지금 배우셔서 너 이거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몰라 그러면 괜히 어깨가 어찌로 되시죠? 야, 너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여러분들이 5분 전에 배웠는데. 그래서 저는 제 위치를 잘 알아요. 저는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배우기 전에는 선생님 뭐 존경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했는데 딱 배우고 나면은 필요 없어지는 존재예요. 다음 배울 때까지. 그래도 관리를 잘하세요. 저하고 관리를. 다음에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관리가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무섭게 하네, 무식하게 생각하네. 그럼 제가 좀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잘하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다 배웠다.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랑 몇 개월 지난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도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 의무는 그거예요. 제 의무.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참 존경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랬잖아요. 남들이 왔을 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역할이면 만족해요. 그래도 멋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아까도 제가 글 쓰다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청출어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능가하시는 분들 또 그래서 그것을 많은 분들한테 가르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너무 하다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아까 그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드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드는 그 방법 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좌우 마진을 줄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자 폰트를 이제 바꿔서 글자 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저장을 아래 한글로 저장해서 보내면 사람들이 못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PDF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JPG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네요. 교회 주보 같은 경우도 한 번들 편집을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 주보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프린트아웃돼서 하는 용지 그 모양을 갖다 그대로 보여줘서 그것을 그냥 그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면요 우리들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페이지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든가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주보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배웠는데 안 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서 저희가 암송을 하고 있는 게 태필님 성경 암송 거기에 조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박사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뭐 질문을 하셨어요. 찾기가 되게 어렵네.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런 방법들도 지금 오늘 교육하는 거를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들도 다 가르쳐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은 참 불편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파일들은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무슨 수로 보죠? 이렇게 해서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거.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가셔가지고 제가 교육을 오늘 받으실 텐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안 나오네. 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창조와 성경에 보면은 창조와 어떤 때는 창조하셨다 하고 어떤 때는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셨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박사님인데, 총재님인데, 이분이 답을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해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이분이 이런 파일로.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바로 받아서 다운로드를 해서 아까 제가 만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훨씬 더가 아니죠. 그 전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지경이었었는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위에다 댓글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며칠 지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일을 그대로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그때 지금 미국에 가서 계셔서 시차도 잘 안 맞고 해서 아마 교육은 제가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사람들한테 목적이 뭡니까? 파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파일을 내가 만들었다. 난 내년한테 보냈으니까 네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파일을 만들고 내가 문서를 만든 목적은 그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읽게 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읽을 수 있을 것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배려가 없는데 안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왜? 나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는, 다수가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오해하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수가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틀린 것들은 내가 먼저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요, 틀림없이 어떤 분인가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실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거기다가 대고, 야, 내가 이걸 얼마나 어렵게 배웠는데 너한테 그냥 가르쳐 줘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되게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불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셨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거 이제 버릇이 되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뭐냐면 야 그 맨입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사람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꼭 뭐 자기도 한번 해준 적은 없어요. 근데 꼭 제가 또 뭐 맨입으로 이런 얘기 할까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뭐 여러분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그 71호였고요. 71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호가 QR코드 만들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 지금 QR코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 있어? 하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하기 전에도 쓰셨나요? 전에도 쓰셨다. 예. 네, 전에부터 쓰고 있어요. 예. 잘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셨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Alt M을 누르신 상황에서 그냥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고 손을 띄면 돼요. 그러니까 무전기 이렇게 잡듯이요. 한번 해보세요. 윤박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Alt하고 M. 왜 안 되죠? 잠깐만, Alt M이 맞을 텐데. 뭐가 지금 안 되네요. 지금 뭘로 쓰시는 거죠? 컴퓨터로 쓰시나요? 컴퓨터로 하시나요, 선생님? 말씀 안 하는데.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컴퓨터를 했는데 Alt 누른 상황에서 M 누르니까 N을 눌렀어요. M. 뮤트. 안 돼요? 안 되는데. Alt M이 맞을 텐데. 예, 그럼 제가 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볼게요. Alt M이 맞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 QR코드를 다시 돌아갑니다. QR코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QR코드를 보기에는 좋은 거지만 QR코드를 어디에 접속하기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줘서 상대방한테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이 스마트폰으로 봤잖아요. QR코드를. 근데 QR코드는 카메라를 비춰야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QR코드로 보내면 굉장히 좋겠다. 이건 착각이에요. QR코드를 만드는 대부분의 목적은 어떤 곳에 있냐면 여러분 인쇄물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인쇄물을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QR코드를 그렇게 찍으면은 여기에 제 명함이에요. 제 명함인데 여기 밑에 보면 QR코드가 있죠. 이쪽인가? QR코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QR코드를 상대방이 제 명함에서 자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비추면은 재밌는 IT 아까 얘기한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한 거지.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제 QR코드를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줘서 상대방한테 자 요거 이렇게 카메라를 비치세요. 그럼 카메라를 해가지고 QR코드 들어가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QR코드를 보내서 자 내가 이걸로 QR코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접속을 해요? 내 스마트폰 카메라 또 하나 더 뭔가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이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생각들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다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 보니까 지금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기에 가면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또 어떤 데들은 강제적으로 관공서라든가 그런 데가 있고요. 이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QR코드를 이렇게 비춰 가지고 내 거를 접속을 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내가 거기를 몇 시 몇 분에 방문했다 하는 게 거기가 읽혀져요. 제 정보가.
그렇지 않은 데는 가장 원시적인 데는 이제 가서 연필로 거기다가 글을 쓰게 돼 있습니다. 뭐 매월 며칠,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안 써도 돼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도시는 써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 체크를 하거든요. 열 체크하면 뭐 36.4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나중에 거기에 방문한 그 시간대에 방문했던 사람이 확진자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 그 기록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지금 거기 그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통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방역 시스템이 잘하고 있다는 건데 요즘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가가지고 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쓰려면 귀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착착착 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맥도날을 갔었어요. 원주에 맥도날을 갔더니 거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자명부라고 하는데 그 전자명부를 해서 QR코드를 집어넣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해놓으면은 그 시간대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아니까 그 확진하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QR 및 바코드 스캐너 프로라는 이 프로그램은 원래는 뭐 199였었는데 그때는 무료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거 소개하려면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 제가 이것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무료가 아닌 경우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슬라생에 올렸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 무료가 아니라고 저 욕 되게 먹었습니다. 회원제에 올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렸을 때는 저는 제가 그거 했을 때는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슬라생 질문방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원제 방에 뭐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럼 그 즉시 받으세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할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럼 그 순간에 무료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유익한 게 뭐냐면 받았다가 내가 필요 없어서 지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유료가 됐어도 그것을 다시 했을 때는 이미 그 기록들이 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라 그러면은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것을 QR코드를 생성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예전에 컴퓨터를 써서 QR코드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 들어가 보면 QR코드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QR코드 해주면 좋거든요. 내 와이파이 같은 거 QR코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 오면은 와이파이 코드 비밀번호 어떻게 돼? 그럼 그거 해주면 접속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URL이에요. URL 많이 쓰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또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QR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기존으로 쓰고 계시는 분 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것을 안 해보시면 안 읽은 거는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지. 나중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들었던 분은 생각나요. 한 번이라도 만들었던 분은 생각이 납니다. 그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거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지 않잖아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두 개에 대한 질문 받고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제가 아래 이빨이 지금 이게 지금 그 양쪽 이빨에다가 이렇게 브릿지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금니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조 틀니를 껴야 되는데 그걸
오늘 안 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발음도 이상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어금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기 말하는 게 힘드네요. 잠깐 끼고 오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두 가지에 대한 질문. 없나요? 예,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은, 유닛 컨버터라는 거였어요. 유닛 컨버터. 이게 그거였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 주고 못한다 그거였나요? 이게 그거군요. 안타까워요. 이거 꽤 비싼 거였는데 7불 99인가 뭐 하는 거였는데 저는 무료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많은 게 뭐 45개 종류의 제가 이런 것도 있나 저 공대 나온 사람인데 야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못 받으셨을 테니까 괜히 약 올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꽤 오래 갈 줄 알고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기 앱을 깔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케이 구글에 물어보세요. 오케이 구글 130파운드가 몇 킬로그램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가 대답해 줍니다. 말로 대답해 주고 아니면 단위 어려운 것은 단위 변환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은 얘하고 그 오케이 구글에서 다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자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이자 계산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하는 거였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당분간. 거기에 앱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 변환하는 앱이 많은데 옛날에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단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도 체크해 보지만 가끔씩 다시 체크해 보면은 또 어느 기간 동안 또 무료로 풀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가 무료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무료로 해요. 다른 그 단위 변환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면 또 얘들도 또 무료로 하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 같으면은 맥도날드 한 번 안 가고 이거 돈 주고 사요. 저 같으면. 필요로 하면 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거는 사는 투자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줌 더 잘 사용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시리즈로 이제 2번에 나눠서 더 하고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줌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줌에 대한 강의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줌은 굉장히 간단한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배우시면은 훨씬 더 쉽게 줌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여기다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다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어떤 데다가 쓰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기본으로 돼 있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글을 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 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확대시켜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의에 필요한 것들, 줌을 필요한 것들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줌밋이라는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토요 특강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뭐 목회자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목회자들은 뭐 일반인들도 상관없지만 목회자들은 제가 뭡니까
우리 그 회원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 코비드 19 해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는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셔도 공부를 하시고 따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거기 보면 동영상들을 지금 강의한 것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들 동영상들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겁니다. 또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을 낸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올려놓은 것은 그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줌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줌 여기서는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호스트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제가 이것을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제가 보는 화면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이 말하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게 돼 있고 화면을 공유하는 거 말고요. 말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지만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얼굴들이 이렇게 쭉 모자이크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순서를, 그 모자이크로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그 원하는 위치를 가면 바꿔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이거 녹화된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생긴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것. 그분들은 뭐 강의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분의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누르면은 그 밑에 비디오를 켜지 않은 사람들을 이 화면에서 제외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꺼져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물론 다른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하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화면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내 강의를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호스트에 생각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줌은 말하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면 질문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라라 씨가 얘기를 하면 라라 씨가 화면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평상시에 이 호스트로 이용하실 때는 마이크를 다 끄게 하셔야 돼요. 마이크를 켜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화면에 나오게 돼 있고 화면의 위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끄게 하시고 말하는 사람만 그 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보면은 뭐 손들기 뭐 이런 기능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손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떤 사람이 먼저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이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지금 추천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호스트가 그 추천 비디오를 그 사람한테서 추천 비디오를 눌러서 그 사람의 이렇게 점 3개를 누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화면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줌으로 예배를 중계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화면에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줌은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숨기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때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면은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숨기셔야 되죠. 그리고 얼굴도 나오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얼굴을 다른 어떤
걸로 자기 프로필이라는 데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서 다른 그림으로 대치를 하든가 해서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와 있대 이름이라든가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자꾸 들어오지 않으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하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해요. 아, 이분이 화장을 안 하셔서 못 들어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호스트에서 재밌는 게 그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아마 다음 호에 있는 것 같은데 화장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나? 공유 중지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비디오 필터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필터. 이 화면 지금 보이시죠? 끄덕해 보실래요? 갑자기. 매기님 보이시죠? 이 화면? 보이시면 그냥 끄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설정 나오는 게 안 보이나요?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줌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뭐 줌이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에 노트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찾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 단체를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아이캔이라는데 아이캔. 그러니까 뭐 줌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줌잇은 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줌밍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줌잇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이캔이라는 그 한국에서 어떤 그 모임들이 있는데 아이캔 뭐 유명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모디파이하는 그런 데들이 있어서 많이 잘 모디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의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기다 글도 쓰시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하실 때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강의를 하신다 하는 분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실 때는 꼭 노트를 사세요. 꼭 노트를 사셔서 이 펜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에 보면은 화면 캡처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이 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펜으로 여기에다가 얼마인지 여기다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스마트폰이 깨져서 화면이 지금 거칠거칠해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런 노트를 해서 여기에 글을 쓰면요 훨씬 더 잘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펜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 그 위에 글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중에 스마트폰을 다음에 바꾼다 그럴 때는 나는 꼭 노트를 해야 되겠다. 노트를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노트 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노트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뭐가 되는 펜을 하나를 사가지고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런 펜 하나가 180불인가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폰에 저희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지연 글을 쓰면은 제가 지금 깨져서 그래요 지금 스마트 화면이 이 지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나중에 뒤따라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강의할 때는. 근데 이렇게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써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태블릿 중에 여러분들 태블릿 중에 펜이 붙어 있는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을 사실 때 펜이 아예 달려 있는 태블릿. 그걸 사시면 조금 낫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그 태블릿 S7 플러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삼성 나오는 것들. 아이폰에도 마찬가지로 펜이 달려있는 태블릿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강의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글을 화면에 보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쓰고 있었던 것은 이런 디지타이저거든요. 이것도 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타이저인데 얘는 화면이 없어요. 화면이 없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런 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 이제 그 화면에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화면이냐면은 컴퓨터 화면에 제가 붙였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화면에 글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연습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런 것을 사는 목적은 싸서 그렇거든요. 이게 한 50불, 40불 이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한국에서는 비싸요. 그래서 59,000원을 주고 샀는데 미국에서는 좀 쌀 겁니다. 한 4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내용에는 없었지만 특별하게 좀 더 해드리면은 어디에서 그게 제일 좋으냐면 노트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냐면은 그 파워포인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쓰실 줄 아시나요? 쓰실 수 있어야 좋은데 파워포인트는 사실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안에는 글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그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기라는 게. 이 그리기에 보면 뭐 펜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내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쓴 거고 아까 그 디지타이저로 쓰면 이렇게 좀 편하게 더 잘 쓸 수 있죠. 빠르게 쓸 수 있고 그 글을 쓰실 수가 있고 그것은 내가 파워포인트에 선정해 놓은 것을 글을 이런 식으로 뭐 내가 하이라이트를 한다든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들이 원고를 미리 파워포인트에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셔서 글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 줌에서는 그 설정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그 배경으로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하면은 여기 화면에는 파워포인트를 해주고 여기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화면 공유에 있는데 화면 공유의 고급 기능에 보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고 제 얼굴은 이런 오른쪽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확대를 시키거나 혹은 축소를 시켜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어느 지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한다든가 여기에 밑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다 잘 배워 두셔서 나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나는 내가 편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제가 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골프 얘기를 드렸죠. 골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많이 없으시네. 골프를. 예. 골프를 치시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숏게임이에요. 골프를 줄이려면 숏게임을 잘하면 골프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우 싱글을 치는 분들은 다 숏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숏게임에는 물론 퍼팅도 포함됩니다. 근데 숏게임이 전 되게 웃기는 게 그거예요. 제 친구들이 뭐 골프를 뭐 잘 치고 싶대요. 그래서 뭐 맨날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고 뭐 그러는데 숏게임을 하는 거 보면 그 소위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 런닝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거의 굴리다시피 해가지고 퉁퉁 굴리다시피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좀 필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탁 찍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떠가지고 톡 떨어뜨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앞에 바로 벙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런닝 어프로치를 하면은 만약에 그 벙커를 넘어가면은 저 뒤에까지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탁 찍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공이 위로 떴다가 톡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숏게임은 런닝 어프로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속으로 야 어떻게 제 공부 잘하는데 저렇게 무식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 어떤 분인가 그래요. 저한테 선생님 골치 아파요.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하나만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다른 쪽에는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내가 이것도 배워놔야지. 이것도 배워놔야지. 그러면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여기에 집중을 잠깐만이라도 하면 잊어버리더라도 맞아. 내가 그거 찾아보면 돼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니 난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난 내가 쓰던 저 방법 쓸 거야.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똑같습니다. 진짜 런닝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걔는 맨날 띄우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더군다나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야, 내 꿈이 너를 이기는 거야. 제가 입 벌려서 말은 안 하지만 그래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을 해봐도 나한테 절대로 못 이겨 하는 얘기들을 감히 하는 거야, 감히. 왜 그러냐면 그 응용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고집은 되게 세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 안 배운대요.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고 친구니까 말지만 만약에 제 자식이나 저거라 그러면 정말 어린 애들이라 그러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만큼 다양한 것을 배워 두셔야 돼요.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줌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도 줌에 대해서 앞으로 줌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줌에 대해서는 그렇게 며칠 동안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줌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예를 들자면 아까 화면에 글을 쓰는 게 그 줌이 아이캔 줌이 그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 화면에 글을 쓰는 게 나와요. 이걸 쓰는 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 늙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좀 늙은 사람, 늙어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도 손 안 들으셔서 손 들었으면 혼날라 그랬어요. 저한테 강의 할 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미국에서 전화 오는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 전화 가지고 물어보는 말이 맨날 뭐냐면 뭐 스마트폰 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근데 그 나이가 많아서라는 얘기는
얼마나 웃기냐면 50대도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야 50이 나이가 많으면 내가 50이면 날라다니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50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40대 날 울었어요. 미국에서 40대는 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울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40대인데 야 내가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약 오르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울었다니까요. 40에 만 40에 지금 우리 애들이 40이 다 되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64세에도 아주 정열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뒀습니다. 한 85세 정도 되셨다 그러면 이 중에 85세 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박 선생님이나 우리 저기 이충희 어르신 같이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도 이런 강의 참여하시면서 막 정열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제 눈에 보이는 이 중에서 랭킹 1위예요. 강의를 하셔도 될 만큼 실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이 많다, 그 나이 많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나이 많다 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거 하는 걸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배워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써먹을 수가 있고 그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의 글이나 여러분의 뭐 동영상,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세요. 누구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윤박 선생님 그건 한번 남겨보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공유할게요. 네?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일정한 수준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공부를 하면 너무 신나해요. 근데 초보자인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 주면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무래도 40년을 이 일을 해왔으니까 제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기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은사로 여러분들의 말로 이렇게 글을 써본다든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면 모르면 글을 쓰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찾아보고 다시 연습해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것을 남에게 아깝지 않게 공유해 주세요. 예? 야, 이거 내가 몇 시간을 들여서 하루 종일 아마 하나 만드시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하나를 만드시려면. 근데 이거 하루 종일 걸린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걸 남에게 공유하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야, 이거 10분 만에 만들었어. 그러면 별로 가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시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훨씬 더 잘 배우실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렇다고 제가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들은 못 받는다니까요. 네? 배움 이런 거 가르쳐 주면요. 그 순간에 땡큐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야 또 그건 그분 몫이에요. 그래야 막 자기가 배운 것처럼 막 아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막 신나게 일해야지 되는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윤승준이라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거야 하고 얘기한 적 별로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냥 나 누구한테 배웠는데까지는 했을 수 있지 몰라도 아니면 이제 내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자, 질문하시면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조금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텐데
미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래 한글로 이제 슬라생이 벌써 한 75회가 됐더라고요. 75회하고 회원제가 55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무료로 뭐 나눠드리기도 하고 슬라생 같은 경우는 무료로 나눠드리기 하고 뭐 회원제는 돈 받고 한다 그러니까 돈 내고 사신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돈을 이걸로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자고 목적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네, 그 파워포인트로 만든 걸 갖다가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파워포인트 자체를 갖다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카톡으로 보내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PDF 파일로 해야 상대가 PDF 파일이니까 읽을 수가 있죠. 파워포인트 파일은 못 읽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만들어 보내세요. 글자를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든 건 글자를 다시 키워야 되겠죠,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일단 글자를 화면에 보일 때 크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키워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거 프로젝트로 쓰던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셔서 그것이 글자 크기가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네. 글자를 키우든가 그거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예, 본인한테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더 하면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제일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옷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8월 30일 날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뭐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니까 옷 가을 겨울에 입을 옷 몇 벌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또 저는 그 여기에 지리도 잘 알고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옷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도 잘 알고 해가지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나올 때 뭐 비자갱신을 위해서 나온 분들이 많아요. 비자갱신을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옷들 같은 경우를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못 들어가요. 무조건. 이제 비자 갱신할 방법이 없어요. 올해 안에는. 또 많은 선교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당장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당장 입을 옷을 가가지고 샀더니 30만 원이 넘게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막 보여드렸던 거 그거 있죠? 슬라생하고 그거 하고 해서 75개, 55개 한 130개인데 130개면 스마트폰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 만큼 아주 굉장한 그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슬라생만 공개한 거 아니야. 지금 회원제는 돈을 내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도네이션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주는 대신에 도네이션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한 3,000불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3,000불이면은 뭐 옷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나오는 순간에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안 있다고 돈 안 줘요. 그래서 1인당 한 30만 원씩만 드리면 300불 정도씩만 드리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300불 곱하기 10명이면 한 3,000불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3,000불 정도를 만들어서 제 주위에 있는 선교 저기에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안 입는 옷 같은 것을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그것은 여기에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는 모르니까 GP 선교회는 뭐 자체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제가 그 옷을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성격상이라든가 이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전혀 못 하더라고요. 제가 뭐 조금 뭘 도와드리려고 해도 그냥 너무 그것을 받는 것조차도 막 너무 그냥 거시기하게 받으셔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그 다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렵지만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제가 발표하면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이 중에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회원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원제 회비가 한 달에 20불씩이고 1년 내면 240불이잖아요. 근데 1년 거를 한 번에 내면 200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200불을 내셔서 1년 회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그냥 드릴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제는 또 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슬라생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또 컴퓨터 쪽도 좀 많이 다루고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회원제에 가입하시면은 화요일, 목요일 날 그 이제 사이트에 티처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슬라생처럼 똑같은 그 내용들을 그런 방법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회원제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토요특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달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쌓여질 거고, 슬라생은 제가 언제든지 뭐 그렇잖아요. 슬라생은 지금까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회원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져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며칠 후에 그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지를 해서 아마 그것은 카카오톡 채널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돈 얘기나 도네이션 얘기 이런 얘기 거의 못합니다. 제 성격상 잘 못해요. 그리고 잘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남들에게 전해주겠다. 지난번에 그 미국의 제임스 장로님이 보내신 저한테 500불 보내주셔서 주위 분들한테 나눠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드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추석 선물로 제가 아주 싸게 구입해서 많은 분들에게 택배로 다 나눠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이 도네이션을 한 거 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 하실 거 있으시죠? 저기 리모트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예, 누구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거. 정킴이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제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뭐 회원제 강의 때 할 건가요? 원격 제어 그 저기 그거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그거 회원제에 올려놨죠, 맥이님? 회원제 54호인가에 올려놓으셨죠? 예. 그거는 회원제 그 강의 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음 주에. 예. 오늘은 여기 리모트를 모르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뭐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컨트롤하는 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예, 여쭤보시죠. 리모트로 강의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리모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정킴 선생님 질문하신 거 말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만약에 완전히 안 켜진다든가 하는 것은 뭐 그런 건 방법이 없고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를 사용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컴퓨터를 잘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와서 방문해 가지고 해줄 수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 어렵기도 하고 또 집에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와 내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내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조절해 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우리 집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막 움직여가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보실 수가 있냐면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고 뭐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기본이 컴퓨터 대 컴퓨터예요. 기본이.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걸 조절할 수 있지 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서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고 스마트폰과 내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내 컴퓨터를 외부에 나갔을 때 내 컴퓨터를 키거나 할 수가 있는데 키고 거기 안에 있는 파일을 뭐 끄집어 오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그 컴퓨터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컴퓨터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해요. 근데 컴퓨터 대 컴퓨터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선생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격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줌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줌을 그 사람과 나를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줌을 그 사람을 불러낼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줌을 내가 만들어서 그 초대 복사한 것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것만 누르면 줌이 연결되잖아요. 네? 이건 연습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컴퓨터로 그 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내보세요. 그럼 스마트폰하고 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집에 와이프 아니면 남편 뭘로 연결해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대방의 화면을 공유하게 하세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매기님이 뭐를 공유했어요. 그럼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있죠. 네? 그럼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거기서 뭐 누르세요? 아, 그거 말고 이거 누르세요 하시면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원격으로 조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안 보고 계시면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싹 카피해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화면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뚜렷이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저놈이 여기 카피하는 게 보이니까 뭐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뭐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카피해오면 여러분들 몰라요. 뭐. 제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카피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걸 다. 아니면 제가 뭐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심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지금 아까 그 줌을 이용한 것은 그 상대방의 화면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고 조작은 내가 못하잖아요. 난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아바타처럼 그건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이렇게 조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되게 쉽잖아요. 그냥 URL 보내서 그 사람이 그것만 누르기만 하면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화면 공유라는 거 그거 누르세요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 옆에 이렇게 보면 꺽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됐을 경우에는 화면 공유라는 거, 화면 공유 밑에 부분 가운데 있죠. 거기 꺽쇠가 있는데 그 꺽쇠에서 고급 공유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고급 공유 옵션을 누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말로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호스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모든 참가자를 고쳐주셔야 돼요.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 상대방이 나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공유 안 되는데 하고 나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스트가 그 꺽쇠를 눌러가지고 꺽쇠에서 고급 기능에서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그렇게 그것을 없애볼게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매기님 공유 한번 해보세요. 화면 공유. 뭐라고 메시지 나와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가 안 켜져? 화면의 왼쪽에 마이크 켜시고. 아니 우리 윤박 선생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제가 마기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까 그거 공유를 눌렀더니 only host can share. 이렇게 돼 그러고는 있죠?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마이크가 안 켜져? 그거는 예, 다시 한번 제가 모든 참가자로 지금 바꿨어요. 지금 공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Host disable patient screen sharing이라고 나와요. 예. 지금은 다 돼요. 아니 지금 공유해 보시라고요. 되는 게 아니라. 포토? 화면 maybe? 공유하세요. 사진이 되네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단풍. 금방 됐어.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이 공유하셨는데 저는 유승준이 아니라 윤승준입니다. 예. 이런 공유 중지하세요. 예. 공유 중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방이 공유 중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공유 중지 못합니다. 예? 그거 누르고 아무리 그 옆에 그걸 누르세요 해도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공유라는 것이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눌러야만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유 중지가. 그럴 때는 공유 중지를 못 하시면은 호스트가 여러분이 공유를 시작하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중지돼 버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공유를 했다가 공유를 중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공유가 풀려요. 그거 못 해가지고 공유 중지 못해서 헤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여럿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우리 초창기 강의할 때 그랬어요. 아무개님 공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놓고 중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더 당황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호스트에서 내가 그냥 중지시킨 내 거를 공유해버리면 호스트 걸 공유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그 공유들은 중지됩니다. 공유는 뭐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공유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선택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줌을 잘 사용하실 줄 아시면은 굉장히 편한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뭐 줌에 뭐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뭐 저거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뭐 100% 아니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할 수는 없어도 줌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줌에서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을 바꿔보려고 여러 개를 트라이 해봤는데 줌처럼 기능이 다양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뭐 지금 구글에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심플해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줌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더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줌은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 그 문제도 그거예요. 아까처럼 나는 only 줌밖에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니네들 다 줌으로 들어와. 아쉬운 사람들은 니네들이야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는 그 구글 것밖에는 못 써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걸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스코의 그 방법밖에는 몰라요. 나는 줌 모르겠어 하면은 그거 쉬워요 하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또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시는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잘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중에 사역자들 같은 분들은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자세를 낮추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부리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될 그런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분들한테 더 다른 방법을 접근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줌이에요. 근데 저는 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줌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줌을 능가하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줌의 인원이 코비드 사태 나온 다음에 줌의 가입 인원이 몇십 배로 증가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몇 천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몇억 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줌한테 안 뺏기려고 뭔가를 많이 추가하려고 그러겠죠. 줌도 또 굉장히 많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고 줌도 그 근래 들어와서 많이 기능들이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 또 이제 근래 들어와서 제가 저 혼자서 뭐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봐요. 그 사람들 내용을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소스를 얻어요. 제가 사이트를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것만 찾아내더라고요. 공짜로 뭐 지금 뭐가 풀렸어요. 뭐 공짜로 하는 거 그런 것만. 그래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아이폰에서 그거 올려드렸었죠. 아이폰 사용자들 그 그래픽 저거 하는 거. 그거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매기님? 그 앱 다운로드 받아 놓으셨어요? 다운로드 했는데 제 아이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게 iOS가 1.3 이상만 된다고 나와요. 아이폰 지금 OS가 13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바꿀 건데요. 까지가 나왔는데 빨리 네, 바꿀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받았어요. 가급적 삼성으로 바꾸세요. 네, 가급적.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에서 1불도 안 주잖아요. 제가 줘도 안 받는다니까요. 주면은 삼성에 일방적으로 한다 그럴까 봐. 근데 스마트폰 새로 바꾸실 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새로 바꾸셔야 되는 분들 주목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S20 FE라는 게 나와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저거 받으실 거예요. 저거 받을 거예요. 선주문 FE 갤럭시 S20 FE FE가 프렌드 에디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S20이 지금 이번에 나온 노트 말고 최신형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기능상으로는 거의 동일해요. 크기도 동일하고 배터리의 사이즈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거의. 아마 카메라의 기능이 조금 그거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우리들이 그것은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격이 699불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얘는 삼성에서 아마 칼을 갈고 그 중저가는 아니죠. 중가 폰들에 대해서 아주 스페셜하게 지금 내놓은 작품이에요. 아주 좋은 폰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699불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A 시리즈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뭐 A5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한 400불, 499불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A 시리즈하고 S 시리즈는 성능에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A 시리즈하고. 근데 얘는 S 시리즈예요. S20 FE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미국 사이트에 안 들어가 봐서 그거 지금 그 미리 프리오더 하는 기간에 하면 무슨 할인, 무슨 뭔가 혜택을 주긴 할 거예요. 그걸로 바꾸시면은 스마트폰 바꾸셔야 될 분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FE 제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노트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노트 펜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걸로 바꾸시고요. 펜을 써야 되는 분들은 S20 노트 20가 비싸면은 노트 10은 쌀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하시는데 FE 그 좋은 제가 그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더니 AP도 같은 걸 쓰고 아주 S20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격은 한 300불 이상 싸니까 그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그거를 뭐 현찰로 다 구입해서 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에 새 폰을 바꿀 때 그거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 새 폰을 바꿀 때 1년에 새 폰을 바꾼다 그러면 반 가격은 쳐줘요. 반 이상 가격. 내가 또 중고로 판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입을 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노트 5, 노트 25G로 바꿨는데요. 300불 크레딧 주더라고요. 얼마요? 300불. 올드폰 주니까 300불 크레딧 주더라고요. 네, 청불에서. 올드폰이 어떤 거였어요? LG. 네, 그런 것들은 300불을 주고요. 만약에 지금 노트 21인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 10을 줬잖아요. 그럼 최소한 500불입니다. 크레딧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락된 거 삼성에서 산 거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계속 쓰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노트 21을. 근데 이것을 노트 21을 바꿀 때는 이걸 반납하면 아까 복희님은 300불 받았지만 LG폰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노트 10이기 때문에 500불을 받습니다. 지금 화면이 깨져가지고 이거 화면이 깨지면 싸게 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온전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500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만큼 손해를 보고 할 것이냐는 제가 판단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걸 바꾸시면 돼요. 제가 이거 회원제에다가 아마 다음 주에 나가는 부분에다가 썼을 거예요. 그 새 스마트폰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썼을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미국의 날이 더워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그 공부, 예, 박국희님 뭐 질문 있어요? 마이크 키셔야죠. 예. 이건 오늘 공부하고 다른데 제가 노트북이 컴퓨터는 그 한글로 고치려면 영어에서 한글로 고칠 때는 그냥 Alt를 눌렀는데 이 노트북은 Alt만 눌러가지고 한글이 안 나오네요. 그 노트북이요? 한글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한글 어떻게 해서 쓰셨어요?
안 써봤어요. 그때 그 사는 노트북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제가 그 컴퓨터와 같은 줄 알고 알트하고 한글을 하려니까 한글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아까 컴퓨터 키 말씀하실 때 그때 이거 물어보려고. 자, 제가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한글을 안 깔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눌렀냐면 이 윈도우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세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는 분은 설정이 아니라 세팅입니다. 그럼 여기 윈도우 세팅이라고 영어로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언어라는 게 있어요. 랭귀지. 그래서 랭귀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거는 데이트 앤 타임 뭐 이건 뭐 로케이션이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언어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기본 언어 추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코리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한국어를. 지금 여러분의 미국에서 쓰고 있는 자녀들이 쓰던 노트북이나 뭐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또 사는 건 당연히 여기에 한국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설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윈도우가 한글로 깔려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한국어니까 여기에다 영어를 설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추가로. 그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영어를 기본으로 추가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영어가 돼 있는 분들은 어떤 땐 그 아까 말씀하신 Alt키를 눌러도 안 바뀌고 막 이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 이유예요. 제가 이거 회원제인가 어디에다가 글 올려놨었는데 이거 한영키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 기본 언어 설정에 한국어를 집어넣으시고 한국어에 거기에 이제 키보드 뭐 입력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설정하시면은 그러면은 한국어가 Alt키를 누르면 나옵니다. 한국어를 설정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컴퓨터를 누가 줬어도 컴퓨터를 그냥 사용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키보드 얘기도 제가 한 거였었고 등등등 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것을 몰래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테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아, 이런 걸 가르쳐줘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네, 땡큐 하시면 돼요. 예, 다른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제가 어딘가에 올려놓겠습니다. 어딘가에 유튜브에 뭐 올릴 때는 어딘가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에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